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2022년도 첫 영상인데,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새해 처음으로 올려드리는 영상은 지금 사전 민간 분양 관련해서 제가 검단 신도시하고 고덕 평택 신도시 물량 총 4개 블럭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따로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조금 간결하게 보기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만들었고요.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민간 사전 청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은 여기 보면 29일 날 29일 날 12월 공고가 나왔고, 총 현재 이번 공고분 물량으로 약 한 1만 7천 호 물량이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 공공 사전 청약 부분이 아니고,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민간 사전 청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민간 인천 검단 2666세대, 그리고 평택 고덕 658세대 이렇게 지금 칠을 해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각각 따로따로 올려놨었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면은 지금 고덕 같은 경우는요, 약간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뉴시스 자리에는 안 나왔는데, 평택 고덕은 바로 밑에 쪽에 있고, 그 다음에 검단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 기준으로 해서 마곡이 이쪽에 있고요. 마곡지구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서 조금만 더 가면 검단 신도시, 이쪽에 검단 신도시가 있는데, 이쪽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입지는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공공사전청약은 얘기를 안 하고 민간 사전청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는 택지지구에 매입이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청약이 대부분 내년 안에 이루어지고, 입주 같은 경우에도 뭐 늦어도 3년, 빠르면은 2023년에도 진행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단 신도시 입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오른쪽이 이제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2단계, 그리고 이쪽 오른쪽이 3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서 파랗게 이렇게 올라오는 요 선입니다. 요 선이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연장되는 거고, 여기가 101역, 여기가 102역, 여기가 103역이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 1호선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개통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민간 사전 청약으로 나온 단지들은 다 여기 103역 역세권인 중흥, 그 다음에 제일, 호반 요렇게 세 개 단지예요. 그래서 중흥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잘라가지고 제일 대단지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일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그리고 호반 단지는 요렇게 세 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역을 기준으로 해서 입지상 뭐 거리는 크게 차이 안 나고, 호반이 조금 가깝긴 한데 그렇게 차이는 안 나고, 걸어서 한 10분 내로 갈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나중에 교통 호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103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 2호선이 지나가게 돼요. 인천 2호선이 밑에 이제 독정역에서, 이게 이제 인천 2호선인데 이렇게 지선으로 갈라져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김포를 지나서 킨텍스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GTX-A가 가능한 굉장히 좋은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계획도를 보시면 이쪽에 지금 초록색이 이제 그 녹지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호수공원이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중흥과 제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세대는 호수 뷰가 나오는 세대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업지구, 여기를 굉장히 큰 상업지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굉장한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는 이제 호재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신도시 중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일자리, 직주 근접하고 교통, 그 직주 근접을 위한 교통 호재,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 마곡 접근성이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인천 지하철 1호선이 2024년 연장이 되게 되면 일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계양역에서 환승을 할 수가 있어요. 공항철도로 환승을 해가지고 마곡나루역까지 20분 내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03역에서 타게 되면은 계양역까지 뭐 한 15분 정도면은 충분히 환승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곡나루역까지 또 한 15분에서 20분 내로, 총 다 합해서 한 35분 정도면은 마곡까지 바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항철도를 타고 홍대 입구 쪽으로 가시거나
김포공항에서 9호선이나 5호선을 갈아타고 여의도라던가 강화문, 강남까지도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36 주변의 아파트하고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민간 분양 여기 있죠. 제일풍경 제1차 여기가 102억이기 때문에 요 단지, 그리고 지금 1차 검단 1단계에서 거의 지금 가장 높은 호가를 형성하고 있는 실거래가도 약 8억 정도가 찍힌 호우금 3총사 여기 이렇게 세 단지, 요게 다 이 지하철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덕 신도시로 갈게요. 고덕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가 이제 여기 보시면 요렇게 요 단지가 이제 이번에 사전 청약으로 진행하는 대방 디에뜨르 단지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천이 지나가기 때문에 일부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천 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 오른쪽에 이렇게 회색으로 엄청 넓게 되어 있는 곳이 고덕 신도시, 제가 영상을 보면은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고요. 여기에 컨트롤 타워도 약 53층짜리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획으로서는 이 서정역을 출발해서 이렇게 BRT가 길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이 BRT가 이 삼성 반도체를 통과를 해서 여기 지제역까지 간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지제역을 가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아마도 GTX C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 고덕 신도시는 엄청난 점프를 하게 되겠죠.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 되고, 자, 이 안에서 학군 이제 그 입지를 또 보면 이쪽 파란색 부분이 국제학교가 들어옵니다. 국제학교는 이제 송도의 채도 국제학교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송도 채도 국제학교가 송도 109 내에 있는데 그 국제학교 주변으로 해서 뭐가 많냐면 학원과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유명한 레벨이 높은 그런 학원들이 굉장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국제학교가 이제 여기 평택 고덕에 생긴다고 하면 그런 네임 밸류가 있는 브랜드 학원들이 여기에 입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하나의 큰 학군지로서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삼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임직원분들 대부분 여기 이제 사시게 될 텐데 협력사분들하고 그런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쪽이 굉장히 그러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거기에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만 봐도 이 단지가 얼마나 좋은지는 대충 이제 아시겠죠.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고적 국제 신도시 이제 호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검단과 마찬가지로 직주 근접 측면에서 보면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통이 필요 없이 일단 직주 근접이 바로 옆에 있죠. 삼성 반도체 거점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 굉장히 큰 53층 규모의 컨트롤 타워가 들어오는 반도체 공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 외에 부수적으로 평택의 각종 관공서도 신도시로 이전을 해올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 국제학교가 건립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도랑 비슷한 느낌의 국제학교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학군이랑 학원가가 향후에는 분명히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통호재는 지금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12월 말에 변경된 내용을 보면은 자, GTX 거점역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는 40km 이내에만 역을 설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변경이 됐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이제 거리상으로는 50km 이내 또는 시간상으로 거점역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이내에 들어오는 역들은 GTX-C 정차가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거를 조건을 만족하는 데가 평택 지제역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만약에 GTX-C가 들어온다고 하면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여기 붙은 고덕 신도시가 굉장히 그런 후광을 받게 될 것이고 BRT를 타고 지제역까지 가게 되고 뭐 서울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하고 뭐 하여튼 엄청난 좋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교통호재가 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니고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4개 단지들을 조금 정리를 한꺼번에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게 보면은 여기 3개는 검단 신도시의 3개 블럭이고 여기는 이제 고덕 국제도시의 이제 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당첨자 발표일을 봐야 되죠.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청약 날짜가 똑같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중흥 S클래스가 18일이고 제일 풍경채가 20일. 그런데 검단 호반이 19일인데 고덕 디에트로도 19일이에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같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상 분양가 이런 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추천 물량이랑 이제 가점제 이런 거를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추천 물량은 다 있고 검단 호반에는 없어요. 검단 호반에는 8호 초과가 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자, 요거에 따라서 전략이 다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은 자, 여기 무조건 쓰시고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제일 풍경제 두 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둘 중에서 어디를 써야 되냐면 당연히 고덕을 쓰셔야 됩니다.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자, 가점 낮으신 분들. 왜냐면 여기는 추천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시면 여기 넣어봤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덕 평택에 거주가 가능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쓰시고 중 쓰시고 제일 쓰시고 고덕 이렇게 세 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점이 본인이 좀 높다 그러신 분들은 자, 여기 똑같이 쓰시면 되고 중흥 S클래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풍경제도 쓰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 나는 만약에 수도권에 거주를 좀 해야만 한다, 가점이 높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호반을 그대로 이렇게 검단에 있는 세 개만 다 쓰시면 돼요. 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고덕 평택에 거주가 가능하면서 가점이 좀 낮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풍경채, 중흥 S클래스, 그 다음에 고덕 이렇게 세 개를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가점이 낮은데 고덕 평택까지 직장 때문에 거주는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두 개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분상제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다 지금 있을 거예요. 이제 물론 본청약이 나와야 정확하게 하겠지만은 지금 예상되는 바로서는 다 실거주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고덕 평택에 전세를 줄 수가 없어요, 입주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서울이라서 나는 수도권에서만 살아야 되고 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자, 여기 두 개만 넣으시면 돼요. 물론 뭐 이렇게 세 개 다 넣으셔도 되지만 어차피 여기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첨제를 노리시는 분들은 여기 두 개만 쓰시면 되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이번에 정신이 없이 4개 분양 단지가 나오기 때문에 좀 설명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드렸는데, 헷갈리시는 부분 있거나 질문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